전 그거 이제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공개 발언과 비공개 발언을 좀 구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솔직히 김 대표는 언론프레에 너무 자주 해요. 자, 이제 그러냐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예, 서청원, 김무성 두 중진이 부딪힌 자리였던 거죠? 네, 잠시 뒤 원유철 원내대표와 최근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1억 원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요새 1억 원 이야기하면 타워팰리스에서 발견된 1억 원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예.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참 큰 돈으로 보였죠. 그런데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한 번도 아닌 4번씩이나 구세군 자선냄비에 남몰래 기부한 분이 있습니다. 신월동 기부천사. 저희가 정말 어렵게 수소문에 찾았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이제 익명으로 1억 원씩 기부하던 그 신월동 기부천사를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좀 들어보시고요. 오늘 화요일의 코너 AS 뉴스에서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청계천 복원 이야기 해봅니다. 10월 1일이 복원 10주년이었고 때마침 화려한 기념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 하지만 청계천에서 내몰린 그 많던 청계천 상인들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AS 뉴스에서 청계천 복원 10년의 그늘을 조명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암고 급식 비리 사건 어제 교사와의 인터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후속 인터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였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 간의 고성이 오갔죠. 지난주에 공천 특별기구 만들어서 공천 룰 논의하자 합의 보고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자 또다시 갈등이 번지는 양상입니다. 일단 공천 특별기구 구성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원유철 원내대표 직접 연결을 해보죠.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어제 김무성, 서청원 두 중진이 왜 그렇게 심하게 언쟁을 하셨답니까? 예. 어저께 두 분은 그 당원 당규의 해석 문제, 그리고 이 공천 룰과 관련된 특별기구의 구성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공개석상이라는 걸 두 분 다 아는 상태셨는데, 근데 서청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작심하고 비판하신 거 보면 뭔가 서운한 부분이 꽤 있었단 얘기예요. 예. 어저께 서청원 최고위원께서는 그 당대표께서 그 당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상의를 충분히 안 하고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당대표께서는 오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는 비공개로 바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결국 그 공천 특별기구는 무산으로 결론이 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무산이 아니고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새누리당의 공천 룰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특별기구 구성에 있어서 그 위원장과 그 위원에 대한 선임 문제에 관련된 최고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을 어저께 좁히지 못하고 이번 주 내에 다시 논의하자 하고 사내를 했죠. 그러니까 무산된 게 아니고 보류됐다고 표현하는 보류됐, 게 일시 중단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특별기구의 수장을, 그러니까 위원장을 김무성 대표는 사무총장이 맡아야 옳다 이거고, 친박계에서는 최고위원 중에 맡자, 여기서 부딪힌 건데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보시기에는 이게 어디가 맡아야 맞습니까? 네. 지금 우리 최고위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어저께 사실 구체적인 논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천룰을 담는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기구는 그 어떤 분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적격인지 관련돼서 최고인 간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특별기구는 사실 관내로 보면은 이 당의 특별기구일 경우는 대개 보면 최고위원들 중에 맡아왔습니다. 노동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인재 최고위원이 맡으셨고요. 최근에 역사 교과서 개선특위는 이제 김을동 최고위원이 맡으셨고,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 때는 그 최고위원들이 맡으셔서 현안에 대한
사항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책임감 있게 했던 것이 최근의 관례거든요. 최근 관례. 선거와 관련된 실무는 이제 관례대로 사무총장이 했습니다만, 그렇죠. 사무총장께서는 주로 이제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공천자들에 대한 심사와 또 공천자의 결정 관련돼서는 예. 사무총장이 해왔던 게 관례지만, 이거는 새로운 공천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최고위원회에서 더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지금 제가 입장을 주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인 뉘앙스를 지금 듣자면은,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보궐선거와는 다른 거기 때문에 기존 관례가 아닌 최고위원 쪽에서 맞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번 특별기구는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 우리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 아주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천룰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특별기구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고.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시 추진한다는 거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100% 국민 공천 외에는 안 된다고 했던 김무성 대표 입장에 아주 약간씩 변화가 포착이 됩니다. 어제는 전략 공천은 안 되지만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우선 추천제라는 건 할 수 있다 이러셨어요.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 부분 공감하십니까? 예. 지금 당대표 입장에 대해서 원내대표인 제가 이렇게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요. 네, 설명을 제가 정확히 드릴게요. 그러세요. 예. 우선 우리 청취자들이 전략공천은 뭐고 우선 추천이 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예. 우리 당헌 당규에는 전략공천이라는 말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당초부터 없어요. 다만 우선 추천이라는 용어는 있는데요. 우선 추천? 예, 우선 추천은 뭐냐면요. 우리 당의 당헌 10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여성과 장애인 같은 정치적 소수자를 좀 추천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고요. 정치적 소수자 추천이 필요한 지역 그렇습니다. 하나. 그리고 네. 그리고 또는 이 어떤 그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한 지역구에 거기에 공모 신청한 후보자가 전혀 없거나 예. 또 신청자들이 모두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신청은 했는데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질 것이 뻔해 그렇습니다. 보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곳이 바로 우선 추천 지역입니다. 우리 당의 당헌 그렇죠. 당규에. 예. 그런데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김무성 대표께서 우선 추천제라는 건 당헌 당규에 있으니까 그건 이제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건데. 네네네. 여기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건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 예를 들어서 대구라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니까 우선 추천 지역에서 아예 애초에 배제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거냐? 이 부분에서 다들 좀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도 죄송합니다. 이 특별기구에서 충분히 달라질 건데요. 앞으로요. 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거구별로 선출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점이죠. 작년이죠. 7월 30 재보궐선거에서도 우리 새누리당은 현행 당헌 당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총 15군데의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우리가 11곳을 이겼거든요. 예. 당시에 지역 일꾼 논의라든지 철저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승인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판단 근거는 저희가 우선 추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당헌 당규상 해석을 기준으로 해서 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민심을 반영하고 이 당원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상향식 공천,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공천이 된다면 저희는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판단 근거를 무슨 저희가 과거처럼 밀실 공천이니 야합 공천이니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당당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좋은 후보를 많이 선출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잣대에서 판단 근거를 만들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원내대표님. 네, 잘 안. 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네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곳을 애초에 배제하고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네. 시작하다 보면 우선 추천제라는 미명하에 결국은 사천, 전략공천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저 김무성 대표계의 저 걱정 아니겠습니까?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우리 새누리당은 전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새누리당은 전국 정당이고 국정 운영을 책임질 집권 여당인데 대구는 빼고 또 예를 들자면 부산은 빼고 서울은 빼고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전 지역이 투명하게 가장 경쟁력 있는 좋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저의 최상 목표죠. 그러면 대구 같은 곳은 사실은 누가 가도 굉장히 강한 지역이니까 그 똑같은 판단 기준에서 보면은 그럼 이런 곳은 그냥 자연히 원론적인 입장에 의해서 빠질 수 있지 처음부터 배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물론 우리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신청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조건이죠. 그러면 거기 공모 신청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 조건. 누가 되던 간에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게 우리 후보로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결국은 이제 원칙에 당내 경선이 치열하겠죠. 당내 경선이 치열할 그렇죠. 거다.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곳은 배제하는 거고 현저히 떨어져 보이면 그런 것도 전략공천 이른바 우선 추천제가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는 특정 지역을 염두로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어서 같은 잣대로 또 같은 판단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같은 조건, 어디를 먼저 배제한다 이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화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당의 공천룰 갈등을 봐오던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당적 정리하시라. 즉 탈당하시라. 국회 선거제도 논의에서도 손을 떼달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께서 지금 산적한 정기국회 경제살리기 법안,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언제 공천에 입장을 내신 것도 아니고 추석 연휴 동안에는 유엔 정상회의 가셔서 북핵 외교, 통일 의결을 하셨고 평소에도 민생 살리기, 노동개혁 등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이거 집중하고 계신데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우리 할 일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일이나 잘하자. 아니 왜 근데 최근에 청와대 관계자별 발로 공천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요. 심지어 하나 둘 셋 넷 번호 붙여서 조목조목 그 김무성 문재인 대표 합의안에 비판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박 대통령 의중으로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들 중에 총선에 관심 있는 분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분 정리해라. 그래서 어저께 춘추관장하고 경호실 차장이 그만뒀습니다. 그걸로 정리된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더 이상 탈당이라든지 이런 얘기 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국회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금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법안이나 진짜 힘을 합해서 이 안보에 여해가 없듯이 민생에도 안보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 살리기에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밤거리 배회하고 이번 추석 명절 때 보니까 고향을 못 가요. 그냥 집에 가서 민망하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현장에 나가는데 이런 현장을 보면서 국회나 할 일을 잘하자. 우리나 할 일을 대통령이 탈당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일 아니다. 대통령은 하신 일 잘 하시니까 우리나 잘하자 이겁니다. 이거 문재인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제가 2+2 회담도 제의했거든요, 사실요. 근데 그것도 거절하시고 그러더라고요. 2+ 무슨 안이라고 지금 물으셨죠? 제가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시급한 현안이니까 그 문재인 대표, 이정골 대표가 참여하는 우리는 이제 우리 김무성 당대표하고 저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담을 해서 바로 지난주에요. 선거구 획정 관련된 논의도 하고 또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법안 만행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제안할 때는 생뚱맞은 제안이라고 했더니 이종골 대표께서는 결국 원내대표 회담 제의하셨고요. 그래서 어저께 한 거고. 또 문재인 대표께서는 또 당대표끼리 해서 단판 짓자고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제안할 때는 생뚱맞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와서 했는지 저는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럼 단판 지으실 겁니까? 어떻게 아쉽지만 받아들이실 어저께 건가요?
이종걸 대표하고 만나서요. 예.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개선 논의할 건 논의하는 걸로 담판을 졌습니다. 그 언제까지 마무리가 최종 담판이 지어집니까? 마지막.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야겠죠. 지금 청취자 정민호님이 문자 하나 주셨는데요. 대통령과 상관없더라도 오해가 가능한 상황이면 오해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립을 확실히 지킨다라는 취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탈당 당적 정리 어떻게 했느냐 이런 청취자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대통령께서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당적을 가지시고 퇴임을 하셨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없고 또 성공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당적을 굳이 버리지 않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국정을 얼마나 국민의 편에서 잘 보냐 못 보냐가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당적은 당연히 책임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갖고 있어야죠. 갖고 계셔야죠. 책임 정치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